윤 후보랑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뭐 별로 앞으로 뭐 선거 대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지 뭐 특별한 얘기 한 게 없어요. 좀 그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 좀 추천도 좀 해주셨나요? 뭐 갑자기 뭐 사람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사실 뭐 구체적인 인선 관련해서 뭐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셔요? 뭐 특별한 이견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나름대로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좀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큰 틀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후보가 뭐 자기 나름대로 선거는 결과적으로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가 결국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지를 해주시면서 또 조언도 해주시는. 나는 내 의견을 내고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때는. 일단 총괄위원장 지금 수락은 하신 거죠? 수락은 수락 공식적으로 네. 아직은 내가 수락한 적은 없어. 아,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나보고 뭐 수락해달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무르익으면은 이제 결론이 나겠지 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아유. 좋은 말씀 나누셨나요? 뭐 주말에 네네. 여기 와 계신다. 네네. 나도 시내 나오는 길 좀, 차 한잔 했지. 차 한잔 하셨어요?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많이 하셨나요? 선대 구성은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전혀 문제 없이 네네. 뭐 언론에는 자꾸 뭐 네.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가는데 네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견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고는 있긴 한데 뭐 김한길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님도 다 같이 합류하시는 거죠? 내가 다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분들이 다 도와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언제쯤 발표를 최종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글쎄 뭐 네. 조금 더 이렇게 그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게 조금 있어요. 그러시죠. 네. 네. 다 어느 정도 다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대표적인 이런 자리들은 좀 인선이 돼야 네. 또 우리만 인선한다고 되나 네. 본인한테 또 그렇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늘 네.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인물도 좀 추천 받으셨어요, 오늘? 아니 뭐 새로운 인물이 어디 있어? 다 국민들에게 알려진 인물 중에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모실 건지. 아,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김종인, 윤석열의 회동 이후의 영상을 잘 보셨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조선이 먼저 보도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동아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일반 일간지들이 뒤따릅니다. 김종인이 선대위 구성을 잘 합의를 했고 김병준, 김한길도 오케이 했으며 그래서 윤석열은 내일 김한길을 만나서 영입에 합의할 점을 찾았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애초부터 김한길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었고 김병준하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이가 기습적으로 김종인을 예방을 해서 김병준까지 데려가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신문에선 활자 신문들은 윤석열, 김종인과 회동을 해서 전격 회동에서 김한길, 김병준의 합류를 합의했다 하고 쏟아내는데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만나고 나오는 그 상황을 YTN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두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고TV는 어떻게 표현했죠? 결국은 윤석열은 당대표인 이준석을 패싱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 개혁보수 미래정치인이 이준석을 패싱하고 우국충정과 그래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힘 출신도 아니야. 윤석열은 문재인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는 선거기술자 경세가 김종인이하고 담판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 문맥을 그 이면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인선계획은 차차 상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걸려있냐? 장제원이 걸려있다는 거죠. 김종인 씨는 장제원이가 윤석열 비서실장을 하는 것을 비토를 놨고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장제원을 갖다가 비서실장이나 핵심 보직으로 올려서 결국엔 청와대 입성할 적에 장제원을 데려가겠다 하는 의지를 갖다가 지금 표명한 거죠. 고고TV는 양심과 이성, 합리적인 지성으로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와서 근래에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은 불문가지예요. 이재명이 워낙 근본이 뒤떨어지는 놈이니.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과연 김영삼 같은 계획을 할 것인가? 김영삼이 처음에 한 게 뭐죠?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놓은 거, 두 번째 금융실명제를 한 거, 그 다음에 큰 거 많죠. 하나의 해체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노동법 계획을 하다가 거기서 망가지죠. 그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 2030, 40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와 포악한 헌법 파괴를 갖다가 단죄해야 되겠죠. 첫 번째,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문재인을 잡아 넣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민주노총을 혁파시키고 개혁하거나 없애버려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연금개혁. 그게 핵심이에요. 연금개혁이 모든 지금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연금개혁을 안 하면은. 과연 할까? 못한다는 생각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밑에 있는 똥파리들이나 그 무지몽매한 늙은이들을 데리고 절대 못합니다. 607080들은 내가 너를 밀었으니 우리가 늙은 세대가 너를 밀어서 연금개혁을 하지 말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달라 그럴 것이며 2030, 40과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영상을 보셔야 아시겠지만은 마지못해서 김종인 씨는 윤석열의 추악한 돌진에 억셉하는 형식을 취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거다.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 작업이다. 물리적으로 억지로 김종인 원톱으로 가고 양날개를 갖다 김병준, 김한길을 붙인다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은 4개월 동안 불과할 것이다. 김병준, 김한길, 장제원 같은 놈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김종인 씨가 골치 아플 것이며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백가생명식이 될 것이다. 윤석열은 가만히만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 구조예요. 시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윤석열이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저런 멍청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정치력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조건은 하늘이 내리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하는 게 있어요. 무속, 주술, 왕. 언론들이 보도가 나가고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정각 8시입니다. 8시 다 돼가는데요. 저녁 8시. 이준석의 말도 안 나오고 김종인 씨의 말도 안 나와요.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체적인 선대위가 발표가 되고 또
김종인 씨가 취임을 하고 이준석이가 받들면은 그때부터 고고TV는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고고TV는 하늘이 노랗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언론에서 이렇게 뿌려버리자 언론이 지금 김종인, 이준석은 나이 어리다는 관계로 짓밟아버리고 조선일보, TV조선이 주도를 하죠. 그 다음에 김종인 씨도 여론의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다 해가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결국엔 억셉트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어찌어찌해서 3, 4개월은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은 반드시 김종인 씨를 쳐낼 것이다. 쳐낼 것이다.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그렇게 윤석열 떨거리들이 싫어하고 이준석과 김종인 씨를 싫어하며 저들이 집권을 만든다. 저들이 좌파다 하는 자유우파 쓰레기들이나 그걸 따라다니는 무지랭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김종인 씨와 이준석은 여기서 대선 판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 영상을 이거 찍고 나서 찍을 거예요. 그들의 돌진에 대해서, 추잡한 돌진에 대해서. 이렇게 되자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나 그걸 따라다니는 무지랭이들은 그거 봐라. 윤석열의 배프가 크다. 역시 포용성이 남다르다. 윤석열은 큰 그릇이다. 다 포용을 하지 않는가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이준석이 배프가 큰가 김종인 씨의 배프가 큰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는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을 치기 위해서 노심초사 와신상담한 사람들이고 보수를 계획하고 신진세대를 내세워서 정치 전면을 바꿔야 하고 보수를 계획시켜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막무가내로 물려 들어오고 있으니 이러다 국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위험 순간이 오니까 이준석과 김종인 씨가 양보하는 저돌적인 돼지 같은 놈이 쳐들어오니까 양보하는 자세를 취할 수뿐이 없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큰 그릇인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계획하고 새로운 신진 대통령을 모으고 그죠? 윤석열과 신진 대통령이라도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혁과 미래를 여는 사람을 밀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을 쳐내기 위해서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양보를 한 거다. 이러면 누가 배프가 크고 누가 포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지금도 양동작전을 피우고 있죠. 그죠? 뒤에 있는 애들이 또는 윤석열이가 언론에 나가서 언론에 뒤에서 칼침을 놓고 비수를 꼽으면서 공작을 하면서 김종인 씨 만나서는 따로 이준석 만나서는 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누가 그릇이 큰가? 누가 배프가 크고 누가 포용성이 있는가? 이준석과 김종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가 찬 일이 벌어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가 이 김종인 대표를 만났다. 근데 김종인 씨 만나기는 뭘 만나? 나 혼자 사무실 있는데 뭘 만나?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나오는 거죠. 오늘 가서 윤석열이가 또 가서 김종인 씨를 만나게 되죠. 그죠? 만나게 되는데 김병준이를 데려왔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김종인 씨가 말하는 것은 아니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교수와 함께 와서 대화를 나눴다. 그게 끝이야. 1시간 반을 이야기했으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치 비사로나 또는 내일 모레 다 나와요. 요새는 언론이 또는 언론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도 임태희가 전략실장이나 또는 상황실장으로 가는 것에 윤석열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진 세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윤석열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인선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구체적인 인선 장제원이 하나 남았다. 우연을 친구가 장제원이 하나 남았다. 이거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
누가 우국 충정이냐 하는 소리죠. 윤석열은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생각은 똑같죠. 일반 국민하고. 그죠? 그런데 윤석열이 여기서 대통령이 안 되면 죽어. 감옥에 가. 그렇죠? 그러나 이준석이와 김종인 씨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대통령 대선에 패배한다 가지고 감옥 갈 일은 아니죠. 누가 우국 충정이냐? 윤석열 밑에 따라다니는 그 떨거지들, 구시대, 구정치인들, 자리를 탐하는 사냥꾼들이 있는 쪽이 우국 충정이냐? 아니면 이준석과 김종인 씨 같이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계약해야 되고 집권하는 김에 개혁 세력을 집어내야 되고 신진 세력을 집어내야 되고 미래 세대를 집어넣어서 이기자는 사람과 누가 우국 충정이냐 우국 충정이냐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피가 터야죠.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40평생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렇게 보수가 창피한 적은 없었고 차려놓은 밥상을 갖다가 해치고 다니면서 멧돼지같이 뛰어다니면서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이준석과 김종인 씨의 말 안 들어도 그냥 개혁보수만 외치면 이겨요. 근데 개혁보수가 아니라 구태보수 극우 태극기 부대를 갖다가 유튜브 세력을 집어넣었다. 그거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이지 말라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씨와 이준석이었는데 멧돼지같이 무조건 들이대면서 말이야. 내가 대통령 후보야. 내가 대통령 후보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국민들은 문재인이 싫어서 표를 안 줘. 반드시 그렇게 돼요. 비록 화학적 결합은 못하지라도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이가 붙어주면은 압승의 구도로 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윤석열이 지금 한 행동으로 봐서 김종인 씨를 매장을 시켜버려요. 이 친구는. 너는 당신은 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선대위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 김병준, 김한길, 장제원, 신지호, 김재원 이런 놈들이 김종인 씨를 그만 놔두겠느냐 이거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생시키고 나서 나간 것보다 더 비참한 말로를 받을 수가 있다. 윤석열 패거리 되려 있어. 이준석은 못 쫓아냅니다. 이준석은 못 쫓아내요. 이준석을 쫓아내는 순간, 임기 전에 쫓아내는 순간 총선은 대패합니다. 총선은 대패예요. 결국에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화학적 결합은 지금 끝났고 되지도 않고 대단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제 생각에. 이준석이는 계속 자기 스피커로 당대표가 선거에서 안 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특히 총괄 단독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씨고 그 밑에 바로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하나면 되는데 당대표 거기다가 김병준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화학적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선관위가 선대위가 확실히 구성되면은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할 뿐이 없고 이재명 뽀기기로 들어가는데요. 고거태부에는. 근데 이재명 저거는 패 것도 별로 없어. 패면은 내가 입이 치지는 거래. 입이. 그래서 개혁보수가 전면에 서야 되는데 항상 그랬어요. 박근혜도 개혁보수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대통령 당선되길. 선거 기간 동안. 그래서 김종인 씨와 비대위를 행보위원회를 앞에 내세운 거예요. 문재인도 그랬죠. 그죠? 김종인 씨 내세우고 이해찬 잘라버리고 다 이랬죠. 근데 이놈만 안 그래. 윤석열이만 구정치인을 싹 까고 들어와. 좌파 정치인을. 개혁주의자들도 아니야. 김병준, 김한길은. 항상 여권의 분란만 일으키고 창당, 합당, 타당, 출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김병준은 능력 없습니다. 학자에 불과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